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서로 아보카드를 설명해 드릴 건데, 아보카드는요, 말 그대로 바보입니다. 우리가 바보를 뭐라고 하면 그대로 바보죠. 우리가 세상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순수한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즉, 그 말은 경험으로서 인지하지 못하고 경험을 쌓지 못하고 경험을 새로 쌓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의 옷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옷이 화려하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잘 살았다라는 것, 묘하게 살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잘 살았는데 그 잘 살았던 그 과거의 부유함을 버리고 다 밖으로 나온 것. 보시면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근데 이걸 버리고 내가 온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내가 잘 살았던 나의 과거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화려한데 내가 이 화려한 나의 과거, 화려함을 내가 뒤로하고 으로 나온 겁니다. 화려한 나의 행복했던 나의 삶을 버리고 또 돗자리 하나 들고 밖으로 나왔다는 건 굉장히 무모함이죠. 무모함이고 또한 열정이 있고 순수함입니다. 근데 누가 어떻게 보면 그러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내 집을 놔두고 어? 아무것도 없이 나간다? 성공할 수 있다는 근거도 없고 그냥 내 자신감 하나만 가지고 나간다. 굉장히 돈키호테식 사랑이죠. 돈키호테식 자신감이고 어거지죠. 굉장히 위험천만한 거죠. 바보라고 그러죠. 빙구라고 그러고 어? 굉장히 어? 굉장히 성공에 대한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자세히 보면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희망은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지향점. 아래를 보지 않아요. 아래를 보지 않아요. 희망만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당장 절벽이라는 건 내 현실입니다. 현재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 있을망정 나는 뭘 보겠다? 미래를 보겠다.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주변이 뭐가 돼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카드를 보시면 카드를 보시면 카드가 굉장히 추운 겨울입니다. 완전 겨울도 아니고요. 거의 한 봄쯤 될 겁니다. 봄쯤 됩니다. 그래서 이 봄쯤 되는 이 카드에서 뭐라 할까? 추운 겨울에 봄에 초봄쯤? 초봄쯤 되는 이 딱 점에서 나와서 이렇게 시작에 출발하는 카드입니다. 태양이 여가 있고요. 태양이 여가 있고, 태양이 여가 있죠? 여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희망이죠. 보따리 여가 있으니까 재산도 많이 없고, 이런 카드는요, 바보 카드가 나왔다 하면, 사람은 경험을, 즉, 쌓지 못하는 순수한 사람, 순수한 사랑 카드로 보면 굉장히 연애사에서 보면 순수한 사랑을 꿈꾸는 남자, 순수한 사랑을 꿈꾸는 남자, 또한 순수한 사랑을 꿈꾸는 자, 그런 사람, 연예인 같다. 자, 이게 보통 이 카드는요, 카메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연애나 결혼이나 이쪽에 관련된 어, 질문을 할 때 주로 많이 보는 카드입니다. 거의.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극명하게 보일 수 있어요. 카드를. 이 남자를 보시면 성기를 밖으로 드러내놓고 딱 떨어진 신발은 있지만 뭘 봐요? 나비를 쫓고 있죠. 그러면 자 보세요.
내 할 일은 뭐예요? 연애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관심이 없어요. 여자가 오든 뭐 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뭘 봐요? 내 할 일, 즉 나비를 쫓는 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즉 나비를 쫓는다는 건 내 할 일만 보겠다. 내 할 일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남자 입장에서 연애 사카드니까 연애에 관심은 없다는 거야. 어떤 여자가 와도 관심은 없다. 내 할 일만 하겠다. 이 카드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앞만 보고 가겠다. 그죠? 내 앞만 보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앞만 보고 가겠다. 어? 한 가지의 목적. 그죠? 한 가지의 목적. 단순하게 한 가지의 목적만 보고 가겠다. 그래서 뭐가 돼요? 강아지는 내 옆에 있는 조언자입니다. 내 옆에서 충고해주는 사람 해도 말은 듣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해도 들리지도 않고 이 사람을 들리지도 않고 해서 그냥 나는 내 앞길, 내 앞만 보고 가겠다. 책에서 키워드로 보면 그냥 마법 카드가 나오면 돈키호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해 달려가는, 그죠? 의돌적이고 맹목적이고 그러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돈키호테를 생각하시면 쉽게 카드를 해석하실 수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마법사입니다. 마법사. 마법사는 제일 먼저 이 마법사라는 이 직업, 이 직업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 선생님들. 마법사는요, 말 그대로 무언가를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죠? 마법사는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직업입니다.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직업입니다. 그죠? 예전에 마법사는요, 연금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어, 금을 만드는 아, 만드는 게 아니라 금을 연구하는, 그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법, 그렇죠? 연금술, 그렇죠? 어떤 물질을 금으로써 변환시키고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그러면 자 봐보세요. 없는 물질을 우리를 금으로 만든다. 그죠? 돌을 금으로 만든다. 너무 명랑하지만 이 예전의 중세시대 때나 이런 때의 마법사들은 그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은 이전의 중세시대 때에는 전쟁의 근본 원인이었으니까. 그죠? 어, 돈이 돼야 되니까. 전쟁 물자를 만들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본의 재정적인 물자를 만들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금이 있어야 되니까. 물건을 사야 되고 하니까. 근데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금이 필요한데, 그죠? 금은 광석이시고, 캐내야 되고, 한 데서 뭐 훔쳐오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니까. 만들자. 근데 연금술이거든요. 근데 마법사들한테 하려고 하다 보니, 이 마법사들이 만들려고 하니, 그게 쉽게 만들어집니까? 안 되죠. 제가. 그래서 이 마법사는 없는 것을, 그죠? 원래 황금이라는 것이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어? 그러면 없는 것을 만드는 직업이 뭡니까? 지금 시대. 없는 걸 만드는 직업이 과학자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직업이니까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기술자가 아니에요. 과학자입니다. 기술자는 내 직업, 내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는 사람이지만 과학자는 발명하는 사람이죠. 발명가, 과학자죠. 발명가, 과학자죠.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죠? 이 사원소를 다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시면 한 손이 하늘로 올라가 있죠. 이거 뿔이라고 그러는데 하늘로 올라가 있고 한 손은 또 땅에 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어? 그리고 머리에 모베우스키라고 그래가지고 팔자 모양이 있죠? 이 지혜가 지식이 한 사람을 뜻합니다. 허리에 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걸어볼 수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식이 높다. 어? 지혜로운 사람을 뜻한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마법사 말 그대로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 이게 포인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요. 사기꾼입니다. 그렇죠?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사기꾼이고 살짝꾼이고 나쁜 놈이에요. 이 카드에 속으시면 안 돼요. 어? 자, 봐보세요. 마법사라는 직업을 보시면 좋은 의미로 해석되는 것보다 나쁜 쪽으로 의미가 해석되는 게 더 많습니다. 여튼 보세요. 붉은색으로 아이디어도 많고 정열적인 것도 많고 굉장히 화려해요. 하지만 속은 이 흰색으로 내가 입었다라는 것은 내가 서로를 방어하는 거예요. 해묻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많죠. 자, 그죠? 그래서 뭔가 기구를 잘 다루고 뭐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지식이 똑똑하고 사람을 사기치고 혹은 또 응? 연애사의 바람둥이. 제 머리가 좋아요. 연애사 이 데카메론 카드로 가서 보시면 굉장히 기구를 잘 다뤄요. 기구를 이렇게 보시면 기구를 잘 다루는 남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구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기구가 많이 있어요. 여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있죠. 흔들고 있고 따뜻고 있고 그죠? 그러면서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남자는 그죠? 근데 여자도 나쁘지는 않죠. 그렇다 보니까 직접적인 행위는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여자를 즐겁게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구를 내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제 영리하고 또 뭐냐 사기꾼 이제 바람정이죠. 그죠? 네, 혼동되시면 안 돼. 마법사가 나왔다. 그러면 다시 연애사 문제로 보면 바람둥이, 사기꾼, 그죠? 이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제일 많습니다. 직업적으로 보면 발명가나 이런 과학자나 또 이런 쪽,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시면 증권가 이런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는 예술 쪽으로도 갑니다. 예술 쪽으로도 머리를 써야 되고 자신을 표현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상담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머리를 이제 하늘의 별을 봐야 되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한문지리나 언어 있는 것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자, 그다음에 여사제인데요. 여사제 카드를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카드를 해석하실 때 혼동을 많이 합니다. 여사제 카드는요. 흰색과 검정색 양쪽 두 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항상 왜 선택을 하느냐? 흰색과 검정색의 선택의 두 개의 기둥을 놓고 제가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선택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개 다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나는 여사제라는 직업이 굉장히 고귀한 직업이에요. 여기에서 여사제라는 것은 굉장히 직업적으로 남이 보기에 예, 명예가 있고 지식이 높고 굉장히 고위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이런 굉장히 하이 클래스의 이런 직업적으로 굉장히 좀 아우라가 있는 그런 세련된 이미지의 여사제입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이런 대통령 부인이라든가 장관 부인이라든가 뭐 연예인급이라든가 세계에서 연예인들급 정도 되는 사람의 하는데 어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어디 가서 행동도 마음대로 못 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카드가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숨기는 게 많죠. 왜? 나의 치부가 드러나면 안 되죠. 그게 여사제란 말이야. 여사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화려하고 세련되고 임신지는 좋죠. 근데
검은색과 검정색이라는 건 갈등이란 말이에요. 갈등이고, 응? 갈등의 요소이고, 갈등의 요소이고, 선택의 요소이고, 내가 이쪽을 선택을 해야 되냐, 저쪽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이 초승달의 의미가 있어요. 초승달은 감정 기복심에 왜? 양쪽을 놓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니 오르락내리락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 또한 이게 해바라기 같은 이제 장막이 하나 있는데 내 비밀을 다 여기다 감추고 살아야 돼요. 여사제는 굉장히 그래서 비밀이 많다. 즉 이 말은 뭐냐? 내가 비밀을 굉장히 감추고 산다. 감추고 살아야 돼요. 항상. 자, 이게 여사제의 본질입니다. 여사제의 본질이에요. 여사제는 이렇게 겉으로 보면 이렇게 여사제는 이쁘고 아름답고 굉장히 좋아요. 여사제는 응? 여사제는 굉장히 세련되고 이쁘고 아름답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내 뭐가 돼요? 본래의 애인, 남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왕이니까 응? 왕이니까 여사제의 왕 또는 여사제의 또 이런 또 뭐가 돼요? 여사제 왕 말고 또 이런 교황 그렇죠. 교황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또 뭐냐? 도둑은 나의 여사제의 애인이 된다. 그래서 왜 교황이 여사제 입장에서 교황, 즉 나의 애인 남편이 있는데 도둑이 있을까? 너무 바빠 남편이. 인식 교황이 너무 바깥 일로만 바쁘니까 이 물질적으로는 다 행복은 해줘요. 행복은 하는데 심리적으로 그렇죠. 이 가슴에 딱 뭐가 있어요? 열쇠가 있어요. 열쇠. 이 열쇠가 이 열쇠를 딱 꽂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남편이 마음은 못 준다는 거예요. 마음은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누구에게 준다? 항상 도둑에게 준다. 그래서 내가 흑과백이에요. 흑과백. 그래서 내가 허전함을 누구에게? 도둑에게 채우려고 합니다. 되게. 그래서 눈이 항상 도둑에게 약간 개심치레하게 도둑을 향해 보고 있다는 거.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사제는 약간 음흉함이에요. 약간 음흉함. 그래서 여사제는 이 음흉함을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여사제를 잘 보시면 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사제는 드러내지 않아요. 네? 여기에서 보시면 여사제는 굉장히 드러내지 않고 있죠. 여사제는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이게 이 석류 같은 게 보여요. 석류 같은 게. 네, 해바라기가 아니고 석류입니다. 석류는 자식의 상징이고, 이게 다산의 상징이고, 뭐, 여성의 뭐, 상징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데카메론 카드에서 보면, 이 발톱이 빨개요. 매니큐어로 칠해놓은 것처럼. 그건 뭐냐면, 내가 굉장히 성적으로 유혹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예요? 여사제죠. 그러니까 드러내놓고는 못해요. 그러면 이 심리는 뭐냐면 네가 나를 뭐한테 드러내와라. 그죠? 네가 나한테 대시를 해라. 이건 여사제니까. 그죠? 내가 나서서 연예인인 내가 그죠? 고귀한 신분인 내가 돌아다니면서 데이트 상태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가 나한테 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고 마음에 들면 문 열어주고 안 그러면 열지 않겠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사제는 굉장히 음흉한 비밀, 그죠? 이게 많다.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다? 그 비밀은 두 가지의 선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두 가지의 선택을 가지고 있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거. 겉으로는 굉장히 차분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비밀이 많고 항상 두 가지의 선택, 갈등의 요소 있다. 이런 것만 잘 참고하시면 감사합니다.